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어제 포위했다고 밝힌 뒤에 간밤에도 아주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어서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벌어진 후로 가자 쪽의 누적 사망자는 벌써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지구 북쪽까지 완전히 포위를 한 건가요? 네,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사방을 에워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가자지구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동남북은 육지에 면해 있고 서쪽은 지중해에 면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 이제 상륙을 했다는 건데 딱 과거 인천 상륙 작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과 그 해상에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육지에 상륙한 거죠. 인천 상륙작전 말씀하셔서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그 공격 이후에 이제 인민군 세력이 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쟁 초기부터 가자지구 북부를 겨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부의 최대 도시 가자 시티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하마스의 본거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북쪽에 있는 난민들을 남쪽으로 피난을 시키고 예. 남북을 가르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 상륙 작전의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하마스의 보급로 차단일 겁니다. 예, 예. 알려져 있다시피 그 가자지구 남쪽 이스라엘 국경에 이제 통로를 만들어서 그 동안에 트럭 200대 분량의 보급품을 가자로 반입을 시켰는데 이대로 두면 이 반입 물품이 그대로 전달이 북쪽으로 되는? 하마스에 아.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포위를 했다는 게 그 이스라엘군이 아직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현지 전황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이제 통신망이 붕괴돼 있기 때문이죠. 네네. 봉쇄했다는 메시지 자체가 하마스에게는 큰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봉쇄 발표가 현지 시간 목요일 저녁에 나왔는데 간밤에 말씀하신 대로 가자지구 북쪽에서는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군이 그러면 곧바로 시가지전에 들어갈지 예. 아니면 봉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마스의 이 저항력이 얼마나 될지 계속 테스트할지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다만 당분간은 이스라엘군이 이 하마스가 구축한 가자 지하 터널에 집중할 공산이 큽니다. 이 터널을 끊어야 하마스의 어떤 생명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터널에 로봇을 투입을 한다거나 계속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엄청난 그 폭격을 가했을 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면 가자 시가지가 움푹 패인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것 또한 그 지하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무기를 쓴 때문이 아닌가 보급로를 생각됩니다. 끊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건데요. 뭐 학교와 병원 가리지 않고 지금 폭격을 하고 특히 이제 며칠 전에 자발리아 난민 캠프 그 폭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난민 캠프라고는 하지만 가자지구의 하층민들이 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엄청난 압도적인 폭탄 세례를 퍼부어서 그동안 사흘 내내 이제 폭탄을 퍼부었는데 가자 그 난민 327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지금 나와 네.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라든가 병원 또 의료시설까지 그러니까 뭐 긴급 시설까지 정밀 타격했다 하는데 이스라엘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외과 수술식의 정밀 타격에 아주 능한 군대입니다. 예. 따라서 병원이나 학교도 이 정밀 타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지금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저는 명백한 전쟁 범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자발리아 첫 공습이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예. 이 자발리아 근처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장갑차가 작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쏜 로켓에 이 장갑차가 맞았습니다. 장갑차 안에는 이스라엘 병사 11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9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전쟁 한 25일 지금 25일 정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군이
그 사망한 누적 숫자가 25명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은? 따라서 그 사건의 이 그동안의 누적 사망자의 절반 가까운 그중에 9명이니까.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그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그렇겠네요. 전격적인 보복 작전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근데 현지에 지금 뭐 통신이 다 붕괴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 사망한 9명 가운데 20살 먹은 병사의 추도식에 참가를 했나 봅니다. 예. 그 추도식에서 이스라엘 군 관계자가 추도사를 했는데 그 추도사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9명이 이제 숨지면서 뭐 화풀이로 난민촌 공습을 했다. 이 시간 흐름상은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단정하려면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이스라엘 군 대변인 조나단 콘니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 안전이 파라마운트 최고 중요한 가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은 지금 최선의 목표는 군인 희생의 최소화다. 예. The IDF 이제 이스라엘 군을 말하는데 IDF comes first 우선이다. 민간인은요. 두 번째라는 거죠. 아, 이스라엘군이 따라서 이 시가전을 앞두고 예. 하마스의 어떤 소굴을 소탕하지 않으면 이번 9명이 죽은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대규모 폭탄을 세례를 퍼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난민촌 공격할 때 그럼 경고조차 안 했다는 걸까요? 네, 국제법상으로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전쟁 범죄는 불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를 해도 불법이고 경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인데 이번에는 경고조차 안 했다는 거죠. 예.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또 다른 난민촌 샤티라는 지역을 공습을 했는데 공습 직전에 그 전단을 뿌렸거든요. 대피하라고요? 네네. 모든 그 주민들 대피하라. 네. 따라서 사전에 경고한 셈이죠. 그리고 그 2014년에 가자에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장갑차를 타고 작전을 하던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쏜 로켓에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7명의 병사가 숨졌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바로 슈자이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그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이때 이제 난민 25명이 50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유엔은 그 당시의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전쟁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역시 이스라엘은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고요. 뭐 이번에도 당연히 지금 전쟁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유니세프는 이번에 이제 자발리아 그 공습 현장을 보고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25일 동안 하루 평균 한 400명의 어린이들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게 뉴 노멀이 될 수 없지 않냐 예,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유엔 인권사무소도 이번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여론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들 여론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공습에 나서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모든 책임 뭐 하마스 테러범들한테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